활 배우겠습니다. 활 배웁니다. 참 좋은 것 같아요, 우진우가. 오늘은 오래간만에 한 며칠 정도 이제 좀 쉬고 다시 한번 이제 이 활터로 나와서 이제 활을 쏩니다. 오늘은 보니까 신명궁 48인치, 이거는 45파운드. 지금까지 제가 한 2주 정도 활을 쏘면서 계속 이제 많이 쏘다 보니까 이 어깨가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45파운드 짜리를 좀 피하고 30파운드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한 45파운드 한번 트라이 좀 해보려고요. 그래서 한번 제가 12발을 한번 쏴봤는데 만작이 안 돼요. 이거 땡기는 게, 와, 한번 그냥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막줌, 요즘에 제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막줌이 좀 이렇게 센, 뭐 45파운드가 센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세요. 하여튼 뭐 55나 60 그런 거 할 때는 이 막줌이 조금 낫다고 해요. 이게 쏘기가. 모르겠어요. 어디서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. 한번 쏴볼게요. 12발을 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쏴볼게요. 거리는 요거는 한 9m, 10야드, 9m 가까운 데서 쏩니다. 왜냐면 저 뒤에 좀 20m, 20, 30m 쏘면 옆집으로 날아갈 확률이 많아요. 아직까지는 제가 이 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. 한번 쏴볼게요. 자, 막줌으로. 어우, 조금 이제 12발을 쏴서 그런지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그런, 조금 더 당겼더니 조금 이제 관역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갔어. 틀려요. 30파운드, 45파운드 확실히 틀립니다. 어우. 오. 예. 한 뼘 정도, 한 뼘 정도 활이 할 때가 이만큼 움직입니다. 배를 좀 넣고. 예. 아까 12발 처음에 쐈을 때하고 지금 또 12발 이제 쏠 때랑 조금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. 자, 호흡을 편안하게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리면서 이제 서로 양쪽으로 당기면서 호흡을 살짝 내뱉고, 그 다음에 어깨를 펴고, 어우, 야, 가슴을 내밀고 만작을 하면서, 요것이 3초 4초 정도 만작. 이렇게. 어우. 야, 역시 45파운드. 예, 세요. 와, 어깨가 그냥 지금 쌀 한 가마니 든 것처럼 묵직합니다. 만약 55나 60파운드급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내공이 있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이 턱을 왼쪽 어깨 쪽으로 안쪽으로 붙이고 어깨를 쫙 피면서 가슴을 앞으로 쫙 보면서 꼭 쪼개는,
뭔가 이렇게 나무를 확 쪼개는 그런 느낌으로 쫙 이렇게 하고, 또 배를 좀 집어넣고 호흡을 살짝 내뱉으면서 살짝 버티면서 스톱하면서 슈팅하고 살짝 내뱉고, 어떤 자연스러우면서 이렇게 하고 딱. 자, 다시 한번 갑시다. 와우. 여기 45파운드 역시 틀려요. 나중에 때가 되면 뭐 한 55파운드도 해보겠지만, 예, 확실히 틀려요. 와, 이 진동 어마어마하네요. 30파운드도 어마어마했지만은 이 45파운드도 이 팔의 진동과 이 진동의 어떤 이 움직임과 팔이 큽니다. 그래서 이 45파운드의 이 활의 이 어마어마한 이 파워풀한 이거를 이 팔로 이거를 감당해서 이제 이걸 흩어 뿌려야 되는데, 이 파워를 자연스럽게 벼락이 딱 쳤을 때 집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피레침에 의해서 전기가 빨려 들어가서 땅 지면으로 퍼져서 그 번개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싹 되는 것처럼, 우리도 이 활에 엄청난 이 파워, 이 에너지를 이 줌손으로 막줌을 쥐는 이 줌손을 통해서 몸을 전대해서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는, 꼭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게 파워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제 해주는 것도,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이제 활을 쏘고 옆으로 확 가면서 쏘잖아요. 그럴 때 이 에너지가 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동작이 없이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꽉 그걸 막으려고, 가는 걸 막으려고 만약 손으로 애쓴다면 그 힘의 진동이 여기서 뻥 폭발음이 생길 것 같아. 그래서 이걸 싹 이렇게 내리는 이 동작이 동작도 하나의 그 에너지를 흐름을 바깥쪽으로 보내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자연스러운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. 또 어느 분은 이거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 정도의 내공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. 저는 아직 그 정도의 내공이 아니기 때문에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. 또 유튜브 언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, 어쩐 논쟁거리가 있잖아요. 이 표 보는 거, 촉으로 보든지 요걸로 보든지 아니면 보는데, 여기다가 조준기, 왜 국궁에는 조준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감으로 쏘냐,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. 그래서 조준기를 대해서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, 국궁에 조준기를 달면 그게 국궁이냐 뭐 그런 댓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,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준기라는 걸 달진 않지만, 조준기하고 비슷하게 이런 띠들을 붙여요. 이런 색깔 띠를 붙여서 되도록 요 밑으로 조준할 때는 좀 먼 거리겠죠. 올라갈수록 가까운 거리에.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관역의 목표물에 맞추면, 지금 제가 요거 하얀색과 빨간색 요 중간 여기 맞추니까 요 10야드에서 9m에서 얼추 그 관역에 들어가요. 만약 내가 조금 더 내려서 이 빨간 거나 이 검정색 부분에 그 표적을 맞추면은 활은 상당히 올라가 있어. 한 뼘 정도 올라가서 맞아요. 그리고 반대로 옐로우나 블루 쪽에 교진해서 맞추면 활은 떨어져요.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국궁만의 어떤 조준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조준기. 우리가 지금 표를 촉으로 보던 이 줌선의 모양이나 아니면 이 줌선의 높이에서
뭐 요 정도 위를 갭을 이제 줘서 그 갭 보이지 않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요 정도 간격을 주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갭을 보는, 우리 양궁에서도 그 갭이라는 걸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조준을 딱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촉을 조준을 하되 촉에서 이만큼 높이 여기를 조준하는 거예요. 요거를 여기다가 목표를 맞추는데 그 목표물에서 이 정도 떨어진 이 촉의 위치를 통해서 이 정도로 이제 맞는다라는 요 갭을 줘요. 보이지 않는 그 갭을 줘서, 그러니까 목표물의 아랫부분을 이 촉으로 딱 조준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위에 맞아요. 거의. 예. 그래서 이런 갭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줌선에서 갭을 줘서 위를 이만큼을 보든지 아래를 보든지 어떤 그런 거 하나의, 그것도 하나의 조준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나 이 국궁에서는 어떤 뭘 장치를 붙여서 하진 않아요. 붙여서 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띠르나 어떤 촉이나 어떤 줌선의 어떤 위치와 그 갭을 통해서 그 표족을 이제 겨냥을 해서 쏠 때 그 가장 정확하게 가는, 제가 양궁을 하다가 국궁으로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거기다가 쏘는 것도 어려워. 그리고 이게 활을 양궁처럼 이렇게 대고 쏘면은 이 끝부분이 여기 대를 쳐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걸 이렇게 해줘야 돼. 고사책이나 줌 밀기나 그런 걸 해야 돼요. 그러한 많은 변수가 자연적인 거, 어떤 큰 기계 장치나 기계를 부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어떤 이런 걸 사용하니까 깨끗하잖아요. 너무 깨끗해. 어떤 이런 것 가지고 표적을 향해서 맞춘다는 게 너무 이게 재미있고,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. 양궁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표적에 거의 들어가요. 그리고 이런 장비가 더 좋은 장비, 더 좋은 것을 쓰고 또 그러면 정확하게 잘 들어갑니다. 이 화살도 굉장히 비싼 거 막 쓰고, 이 활대도 엄청나게 비싼 거, 이 무게를 또 추를 달아서 또 하고, 이게 또 가벼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, 어떤 그런 것.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실력도 많이 업되는 게 사실 양궁에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나 이 국궁도 뭐 이 가격이 싸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. 너무 깨끗하잖아. 이런 거 가지고 정말로 좋은 슈팅과 어떤 생존에 맞는 그런 이 활 슈팅. 지금은 이제 스포츠지만 이제 앞으로 뭐 알겠어요? 뭐 10년, 20년, 50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돼서 정말 이 활이 생존을 위한,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한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정말로 이것이 유용하게 양궁보다 국궁이 더 유용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크기가 작어, 가벼워. 그리고 이 계란 국궁 같은 경우는 휴대가 편해, 관리하기도 편하고, 이 화살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사냥과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국궁이 가장 안성맞춤,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. 양궁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무겁고 커요. 뭐 이렇게 분해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, 하여튼 이 국궁이 여러모로 훈련만 잘하고 연습량만 많아서 이것이 나의 몸처럼 된다면 이 국궁은 앞으로 생존과 스포츠 겸해서 아주 유용한 스포츠며 또 하나의 민족의 어떤 전통과 그 정신까지 계승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도구임을 제 입으로 또 시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만작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자세도 연구를 해야 되고, 이 표 보는 거,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 진짜 이 단순한 이 활을 통해서,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,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. 제가 양궁을 해서 그런지 이 양궁에서 바라보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이 국궁에다가 적용을 시켜서, 국궁 이렇게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, 어떤 국궁에 대한 어떤 그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.
국궁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, 그 편견을 살짝 깨면서 국궁에 더 깊숙이 우리가 늘 하던 그런 방법과 늘 하던 그런 사법이 아닌, 궁체가 아닌 어떤 다른 시각에서 그 국궁을 바라보면서 어떤 배움의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, 창작 사법, 창작 그 궁체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그를 더 이렇게 쉽게 이거를 접할 수 있으면 그러한 귀한 궁체와 사법을 통해서 이 보급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어떤 이 국궁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좋아요. 화살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 8발밖에 못 샀어. 시간은 25분이나 지났는데.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. 얼마나 좋으면. 우와. 우와. 아씨. 야, 이거 만작을 하려고 이제 거의 만작까지 왔는데 여기서 쏘니까 와, 제 어깨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. 와, 어우 너무 재밌어. 근데 이걸로 예, 50발까지 못 쏠 것 같아요. 이게 옛날에 이제 쏠 때는 만작이 아니니까 이게 45파운드라도 만작을 하지 않고 쏘면은 한 35파운드 정도 되겠죠. 그런 상태에서 쏘니까 이제 막 쏘는 거지. 이걸 만작을 해서 45파운드를 느끼면서 쏘면 큰일 난다. 저 직장 가서 일도 못해요. 제가 이거 이제 거궁 활을 들어 올릴 때 이 화살 끝이 저 목표물에 그 위치로 올리면은 가장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올려서 내려 쏘면 그냥 그대로야. 이걸 만약에 목표물로 안 하고 목표물에 왼쪽으로 하면 올렸다가 내릴 때 약간 틀어야 돼. 이거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렇게 자세가 촉이 저 목표물을 겨냥해서 올려서 여기서 그거대로 그대로 내리는 거죠. 당겨서 바로 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옮기고 자식할 필요 없어. 아싸. 컵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. 아우씨, 이번에 확 내려갔다. 다시 샀다.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서 잘 빠져요. 이게 왜 잘 빠지냐, 들어가기는 엄청 많이 들어요. 절반 정도 들어갔어요. 이게 왜 잘 빠지냐면 잘 봐. 여기도 자, 오늘 이쪽에 이제 지금 마지막에 쏜 게 이쪽으로 빠졌지만 이것도 잘 빠져요. 왜 그럴까요? 여기다 기름을 발라서 그래요. 활 끝에다 기름을. 아마 제가 이 활들을 이렇게 오일, 이게 오일 체인지하고 남은 기름인데 이 오일을 이제 잘 닦아서 이거를 저 끝에 한 뼘 정도까지만 이걸 칠하는 거예요.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절하실 거예요. 국궁 하시는 분들. 어떻게 이 귀한 활에다가 기름을 칠하나. 뭐 이해는 가요. 정말로 이 귀한 곳에 이 어떻게 저렇게 기름을 칠해 가지고 쓸 수 있냐. 왜냐면 145m 할 때는 이게 간역에 맞아서 떨어지니까 그 주스면 되지만
저처럼 여기서 10m, 20m 가까운 데 쏠 때는 이게 박히면 안 빠져요. 이게 안 빠져. 그러면 힘들게 지금에 이게 구멍이 많이 뚫렸으니까 여기는 좀 잘 빠진데 이런 데는 안 빠져요. 기름을 칠하지 않고 이거를 하루에 100발씩 뺄 때 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빼는 것도 이 어깨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이 손목에 무리가 가요.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이 어깨를 위해서, 이 몸을 위해서 이 활 끝에다가 좀, 이 활한테는 미안하죠. 일단 기름 그 시커먼 오일, 그 오일 체인지하고 남은 자동차 오일 체인지하고 남은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게 미안하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제 몸이 좀 덜 부담되고 덜 피로가 된다면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이게 예, 조금 국궁하시는 분들 또는 활 깔끔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따가 기름칠을 저 앞쪽에다 한다는 게 이해가 절대로 안 될 거예요. 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. 근데 빼는데 이게 안 빠지고 너무 힘들고 그냥 와, 이거 할 때마다 뺄 때마다 고민되고 두 팔로 그냥, 지금 제가 카메라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빼도 쑥쑥 빠지잖아요. 지금 이게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. 근데 이게 기름칠을 앞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고 빼면 한 손은 못 빼요. 이 빼는데 이 박스, 이게 굉장히 무겁게 이제 만든 건데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박스를 해서 막,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. 이게 이 무거운 박스가 뺄 때 이게 하도 무거우니까 고정이 되고 활만 빠져야 되는데 이 채로 그냥 이게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왼팔로 이거를 이렇게 밀고 오른팔로 당겨야지 빠져요. 간신히. 그거를 하루에 100발씩, 만약에 150발씩 며칠씩 하면 이 빼는 것도 팔에 무리가 돼서 활 쏘는 것만큼 활 뺄 때 기운이 다 빠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름을 발라. 이 기름을 한번 바르면은 한참 쌓여. 아마 이거 4번 5회 12발을 한 5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에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기껏해야 이제 한 번만이나 2번 정도만 이렇게 발라주면 이게 하루에 내가 한 1시간 2시간 동안 이게 슈팅하는데 이 어깨에 무리 안 되고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. 아, 오늘 날씨 좋다.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, 이제 이거 하나씩 이 국궁에 대해서 정말 이 자연에 가까운 이 활을 통해서 제가 자연에 또 한 몸이 되면서 또 배우는 거나 또 이거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사법,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참 유익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쏘면서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어떤 사법을, 궁체를 배우거나 어떤 기술을 이렇게 습득할 때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걷다가 이제 댓글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궁금한 거 많은 걸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, 그 물어보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또 그걸 보면서 또 배워요. 너무나 어떻게, 야,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, 기발한 생각으로 그런 궁금증을 가질까.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에 또 이렇게 답해 주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배우게 돼요. 그러면서 저는 또 그걸 보고 또 배우고 이거에서 배우고, 참 이게 제가 양궁할 때는 그런 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자시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고 참 어렵고, 또 그런 스승 또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지만, 제가 이제 같은 모국어를 쓰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보고 물어보고 할 때 이게 쉽게 접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지금 여기는 이제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습니다. 이게 비도 오고 이제 이 가을을 준비하는, 가을이 옴을 준비하는, 또 여름을 보내는 그런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8월 초쯤 되는데 이때 정말로 여러분들 이 국궁을 통해서 더 즐겁고 또 유쾌한 그런 삶에
어떤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전에 영상 보니까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옆으로 시켜서 제 와이프가 좀 살 빼라고